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예. 뭐 그때 뭐 내각 총사퇴는 아니더라도 비서실 개편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의 직접적인 뭔가 이 담화문 같은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용산이 21대랑 국회 의석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산이라고 봅니다. 누가 좀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왔던 분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재옥 후보는 원내대표에 지금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개항 의뢰서의 선거에 모든 것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당대표라든지 혹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어떤 선거 결과가 있죠. 여기 대고 사의 표명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네네.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뭐 초반에 얘기 나누긴 했지만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고 선거 책임에 좀 통감하는 좀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뭐 방송에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윤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 답한 게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총리 내각 총사퇴와 비서실 총 교체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하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불통 이미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이런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인사를 국정 전환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꼭 가져야 될 신념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좀 바꿔줘요. 이게 좀 답답해요 한다면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사를 통해서 사실은 모멘텀을 갖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이고요. 이번에야말로 어쨌든 관료 출신들만 이렇게 모아 있는 그런 좀 답답하고 굉장히 순발력도 없고 정무적 감각 떨어지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조금 더 활력 있고 활기차고 또 야당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사실 실질적인 실무진을 바꿔야 된다. 지금 대통령이 아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인사에 담겨 있다.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철저하게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입장 자체를 대통령실이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영향을 많이 끼쳤다, 뭐 책임지겠다 이런 걸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물론 당사자들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각과 그 다음에 이 비서실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대국민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여성원 행정관 아까 뭐 이 말씀 하셨는데 결국 이 입장이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도 진작에 선거 전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뭐 타이밍을 놓쳤죠. 약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예. 뭐 그때 뭐 내각 총사퇴는 아니더라도 비서실 개편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의 직접적인 뭔가 이 담화문 같은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또 용산이 21대랑 국회 의석수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치러진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한테 또 전체 야권한테 차라리 이제 뭐 거국 내각이나 아니면 약간 대연정 같은 약간 큰 국정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으로 뭐 인사권 행사도 제대로 힘들 것이고 레임덕 더 나가서 뭐 대지덕 현상까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위기감을 정말로 느끼고 있다 이런 게 체감이 되고 있는데 김주호 대변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주당이 앞으로 뭐 발목 잡기보다는 뭐 정부에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로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러한 인적 쇄신이 끝이라면 대파 한 단에 875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러한 인식에 벗어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번 정권 심판의 제일 중요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수원지검장입니다. 이 분들이 수사농단으로 야당 탄압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까? 여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현수 여가부 장관 이분들이 사의를 안 한다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대파 민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인적 쇄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 및 어떤 검찰 주요 간부들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정치 보복 때문에 지금 이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강준혜 부위원장님 여기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지검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이런 것, 법무부 장관은 또 모르겠습니다. 내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어떤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어떠한 수사라든지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되려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정당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또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자, 이종원 실장님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패배한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 쭉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뜻맞는 정치를 부탁한다, 개혁 약속 중단 없이 하길 바란다. 그런데 쭉 하다가 한 대목 귀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겠다라는 건 주어가 자신이잖아요. 저는 쭉 해서 오늘 물러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만 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향후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앞으로 전대가 될지 아니면 전대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그 행보가 될지는 여지를 좀 남겨놨다. 여지를 남겨놨다. 선거 과정, 유세 과정에서 한창 좋을 때는 대권 후보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퇴장하겠다. 네. 이런 부분. 앞으로 행보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은 총선에서의 지금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 전격적으로 본인의 거취를 지금 국민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이제 이종근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열려있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다시 비대위원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정식으로 선출을 할 것인가의 문제도 아마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그 의원들의 임기가 이제 6월이면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하면서 본인은 어떤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전국을 통해서 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시에는 한동훈 위원장 이외에 대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원톱 체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끌고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아마 국민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과정에 있어서 조금 거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참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고 이 대통령실 내각도 좀 사퇴 황덕수 국무총리 사퇴한다고 했고요. 대통령실 주요 간부들도 좀 사의 표명했는데 네네. 뭐 조율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까지 좀 약간 일사불란하게 좀 퇴장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런 식의 어떤 기사를 썼어요. 윤한 갈등 재연되나 네. 해갖고 뭐 여권 관계자 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안 할 거다. 6월 28일까지 계속 갈 거다. 그리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아마도 이 모든 책임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양쪽이 또 갈등을 할 거 아니냐. 이 시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집권 여당이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 여당이 이미 지금 뭐 전혀 가다놓고 있는데 이 당이 해야 될 건 빠른 수습과 빠른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지금 내각 총사퇴나 혹은 비서실 전면 교체, 그 다음에 당은 빠른 안정적인 어떤 그런 체제의 교환,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 패배한 정당이 빠르게 어쨌든 수습을 하고 안정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국 운영에 최소한의 어떤 여지를 좀 남겨두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오전 내내 굉장히 많은 소통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 방송 초기에 좀 얘기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그럼 이 앞으로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고 일단은 갈 것이냐. 뭐 조기 전당대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강준혜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원희룡 원외에 있는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당선됐던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좀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나왔던 분들이 좀 눈에 띄기는 하는데요. 네.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재옥 후보는 원내대표에 지금 지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번 개항 의뢰서의 선거에 모든 것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당대표라든지 혹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직으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곧 있을 22대에서도 원내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권영세 당선인의 경우에도 용산이라는 지역구를 21대 때 890표 차이에서 이번 22대 때 6,000표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정치 1번지를 수성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권영세 당선인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당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우 실장님 일단은 많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전대 때 약간 비윤으로 약간 그렇죠. 분류됐었고, 예. 아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친윤으로 분류되고 어떻게 네네.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근데 친윤과 비윤의 어떤 그런 명칭으로서 이 정당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 정도 100석 이내에 100석 아래는 아니지만 거의 100석에 가까운 그런 정당이 누가 친윤이고 누가 비윤이냐를 갖고 논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PK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민주당이 사실 좀 아픈 지역입니다. PK가 낙동합의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망했거든요. 그중에서 김태우 의원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김태우 의원도 사실은 이번에 당권의 주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